강감찬. 강감찬은 업적에 비해 알려진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아니, 늙어서 업적을 세웠더라도 기록을 좀 해주지 싶은데 이게 애초에 고려사는 기록 자체가 적어서 특별한 일 아니면 적어놓질 않아요. 하나 특이한 점은 강감찬의 원래 이름은 강은천이었습니다. 나중에 강감찬으로 이름을 바꾼 건데 언제, 왜 바꿨는지는 기록에 안 적혀 있어요. 다만 헷갈리니까 영상에서는 그냥 강감찬으로 통일할게요. 강감찬은 진주 강씨 집안 사람으로 그의 아버지는 사만벽상공신 강궁진이라는 분이었습니다. 사만공신이 뭐냐면 태조 왕건이 후삼국 통일을 끝낸 다음 통일전쟁에서 공을 세운 공신들에게 내린 공신호예요. 사실상 개국공신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럼 사만벽상공신은 또 뭐냐? 태조 왕건이 공신당을 세운 다음에 거기 벽에다 공신들의 그림을 그려넣거든요. 그래서 벽에 그렸다 해서 벽상자를 넣어 사만벽상공신이라고 한 겁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견이 존재하는데 사만벽상공신이 그냥 사만공신이랑 같은 거라는 의견과 공이 큰 자들을 추려서 이들만 벽상공신으로 올렸다는 의견이 있거든요. 왜냐면 사만공신은 사실상 태조 때 공신이 전부 포함됐을 거라 추측되기에 한 3,200명 정도 돼요. 조금이라도 숟가락 얹으면 싹 다 넣어줬던 거죠. 그래서 과연 이 3,200명을 전부 벽에다 그렸을까? 라는 의문 때문에 벽상공신은 좀 더 위계가 높은 거 아닐까? 라는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공신인데 기록이 부실한 이유는 정종, 광종 때 대대적인 숙청 작업으로 많이 쓸려 나갔고 또 거란의 침입으로 인해 소실된 자료도 많아서 정확한 기록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강감찬의 아버지 강궁진은 개국공신에 이름을 올렸던 건 확실한데 진짜 네임드급 인물이었느냐 아님 숟가락만 얹은 거였냐는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아버지가 개국공신이었으니 강감찬의 어린 시절은 꽤나 유복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강감찬은 948년에 금주에서 태어납니다. 지금으로 치면 서울시 금천구랑 관악구 그리고 경기도 시흥시 일대인데 고려시대 땐 행정구역이 그렇게 촘촘하지 않았으니 그 주변 지역까지 훨씬 넓게 포괄한 지역이었겠죠. 강감찬의 출생설화로 유명한 게 하나 있죠. 한 사신이 근처를 지나가던 중에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그곳으로 가봤더니 마침 한 아이가 태어나 있었다. 이 사신이 뭐 중국 사신이라는 얘기도 있고 고려 조정에서 보낸 관리라는 얘기도 있고 한데 어차피 설화니까 별로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 설화 때문에 강감찬의 출생지를 낙성대라고 부릅니다. 별이 떨어진 곳이라는 뜻이죠. 지금은 관악구 봉천동에 위치해 있고요. 강감찬은 어려서부터 학문을 좋아하고 지략이 출중했다고 합니다. 근데 보통 웬만한 업적 세운 인물들은 어린 시절에 다 이런 내용이 붙어요. 중요한 건 그 다음 문장입니다. 983년 성종 2년에 강감찬은 36세의 나이로 문과에 장원급제합니다. 공부 좋아하고 머리 좋은 것 치고는 좀 늦은 편이긴 해요. 그래도 장원이잖아요. 1등 했다는 거거든요. 이 시절 관직에 나아가는 방법은 두 가지였습니다. 음서랑 과거. 음서는 공신의 자제에게 시험 없이 관직에 오를 수 있게 해주는 제도를 말해요. 과거는 시험 봐서 오르는 거고요. 음서로 오를 수 있어도 과거를 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냐면 대우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당연하죠. 백으로 들어온 거랑 시험 쳐서 능력 보여주고 들어온 거랑 당연히 시험 쳐서 들어온 게 승진이 빨랐겠죠. 근데 첫 번째 활약. 자, 공신 가문의 장원급제예요. 그냥 승진가도에 고속도로가 뚫려 있었겠죠. 근데 이상하게도 강감찬은 신기할 정도로 진급이 느렸습니다. 과거급제 이후에 강감찬이 처음 기록에 등장한 건 거란의 2차 침공 때 거란군이 서경을 넘어 개경으로 진격해오자 현종한테 몽진을 제안할 때입니다. 이때 강감찬의 나이가 62살이에요.
과거급제를 36에 했으니까 관직을 시작한 지 벌써 26년이나 됐거든요. 근데 아직도 관직이 정사품 예부시랑이었어요. 남들이었으면 재상 달고도 남았을 나이인데 아직도 정사품이라니. 게다가 강조의 정변 때 몇 직급씩 건너뛰어 특진을 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강감찬은 까마득한 후배들을 상관으로 모시는 상황이었습니다. 능력이 없었다고 하기엔 장원급제도 했고 뒤에 보여줄 활약을 생각하면 능력도 출중했던 것 같은데 어째서 이렇게나 진급이 느렸던 걸까요? 어쩌면 강감찬이 굳세고 바른 말하길 좋아하는 성격이었기에 승진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몽진 때만 봐도 조정 전부가 항복을 주장하는 상황에 강감찬 홀로 몽진에서 끝까지 항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하잖아요. 모든 신하들이 항복을 주장하였으나 강감찬만이 홀로 말하기를 지금 거란이 고려를 쳐들어온 이유는 역신 강조를 처단하기 위함이니 항복은 우리가 고민할 사안이 아니옵니다. 다만 적의 수가 너무 많기에 적은 병력으로 이들을 당해낼 재간이 없으니 당장은 적의 칼날을 피하였다가 다시 반격할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것만 봐도 성격이 보통이 아니었을 거라는 걸 추측해 볼 수 있겠죠. 게다가 이 장면에서 우리는 강감찬의 상황 판단 능력을 엿볼 수 있습니다. 다들 이거 게임 안 된다고 빨리 쥐지쳐야 한다고 하는데 강감찬 혼자서만 아직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1차 고려 거란 전쟁 때 서의가 생각나지 않으신가요? 애초에 야율용서가 고려를 쳐들어온 명분은 역신 강조를 처단하기 위해서였으니 이미 강조를 처형한 이상 야율용서에겐 이 전쟁을 지속할 명분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니 개경을 포기하더라도 왕만 안 잡히면 시간을 끌 수 있을 테고 결국 거란은 지쳐서 군대를 되돌릴 수밖에 없을 거라고 말이죠. 그리고 이 판단은 정확히 들어맞았죠. 그래서 훗날 현종은 이 사건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경술년에 거란이 우리 고려를 침공해 왔을 때 적의 칼날이 개경까지 드리워졌다. 당시에 강감찬이 계책을 쓰지 않았더라면 온 나라가 전부 오랑캐의 땅이 되고 말았을 것이다. 왕의 총애. 전쟁이 끝난 후 강감찬은 이때의 공로를 인정받아 정삼품 한림학사승지에 제수됩니다. 그냥 승진했다는 것보다 중요한 건 이 한림학사승지가 하는 일이 승지, 즉 왕의 비서 역할이었단 거예요. 다시 말해 현종의 최측근이 된 거죠. 현종 2년에 강감찬은 잠깐 국자죄주라는 관직으로 옮겨갑니다. 국자죄주란 고려 최고의 교육기관인 국자감의 교장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으로 치면 성균관 대사성이고 지금 현대로 치자면 서울대학교 총재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다시 한림학사승지가 되었다 하는데요. 그 다음 해인 현종 3년 기록에 강감찬은 갑자기 동북명 병마사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예부시랑이 되기 전에 무관직을 겸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때 고려는 거란과 계속해서 대치 중인 상태였어요. 거란의 2차 침공 때 서경이 위기에 처하자 동북면에 군대를 출동시킨 것처럼 동북면 병마사는 비상시에 지원군 역할을 할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에 장수로서 능력을 보여준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사람을 보냈을 리는 없지 않을까요? 다만 그렇다고 또 강감찬이 최전방인 서북면을 맡을 정도까지는 아니라서 상대적으로 지원군으로서의 성격이 강한 동북면으로 보낸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때의 경험은 훗날 강감찬이 전군 총사령관으로 임명될 수 있는 발판이 되기도 합니다. 게다가 이때는 여진이랑 사이가 그렇게 좋을 때도 아니었어요. 이전 편에서 거란이 김은부를 다시 납치해갈 때 고려사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된 대로 거란이 여진을 꺼려하여 김은부를 데려갔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꺼려했다라는 뜻으로 쓰인 한자어가 사실은 알리다라는 뜻인데 잘못 해석된 거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실제로 해설에 따라서는 거란이 여진에게 알려서 여진족이 김은부를 억류했다는 식으로 설명을 하기도 해요. 만약 이게 맞다면 이게 1012년 3월에 벌어진 일이니
이 시기 고려는 여진이랑 극도로 사이가 나빴겠죠. 게다가 이로부터 얼마 전인 1011년 8월에 여진족이 해적선을 꾸려서 동쪽 바다를 빙 돌아 경주를 약탈한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때 제대로 재미를 봤는지 1012년 5월에 같은 방식으로 또 쳐들어와요. 따라서 이 시기 고려는 여진과 사이가 매우 나빴을 텐데 강감찬이 그냥 동북면 병마사로 파견됐을 리는 없으리라 봅니다. 현종은 군무에 재능도 있고 자신의 최측근이기도 한 강감찬을 믿었기에 동북면 병마사로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강감찬이 동북면 병마사로 있던 시절에 감찰어사 이인택으로부터 탄핵을 당합니다. 현종의 최측근이기도 한 강감찬을 아무런 이유도 없이 탄핵하진 않았을 것 같고요. 뭔가 잘못을 하긴 했겠죠. 근데 여기서 현종은 아주 노골적으로 강감찬 편을 들어줘 버립니다. 강감찬을 바직하소서. 이인택을 바직하라. 강감찬에 대한 현종의 신뢰가 어느 정도였는지 알 수 있죠. 현종 5년에 강감찬은 한 번 더 승진을 해서 정이품 중추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이때 강감찬이 왕에게 요청하여 사직단을 수리하고 예관으로 하여금 의주를 의논하여 정하게 하였다 라고 적혀 있는데 중요한 건 아니고요. 제사 관련해서 무슨 의견을 냈던 것 같아요. 현종 7년 강감찬은 2부 상서가 되어 있었습니다. 2부 상서는 조선으로 치면 2조 판서로 인사와 내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관이라 보시면 돼요. 인사권을 지녔으니 힘이 정말 막강했겠죠. 이때 강감찬은 현종을 찾아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신이 계령현에 좋은 토지 12개를 가지고 있으니 정컨대 군호에게 지급해 주시옵소서. 자기 땅을 기증할 테니 군인들한테 나눠주라는 건데요. 갑자기 왜 이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강감찬의 성품을 알 수 있는 일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로부터 2년이 지난 현종 9년 5월에 현종은 강감찬을 한 번 더 승진시켜서 서경유수 겸 내사시랑 평장사에 제수합니다. 근데 이때 임명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경술년에 거란이 우리 고려를 침공해 왔을 때 적의 칼날이 개경까지 드리워졌다. 당시에 강감찬이 계책을 쓰지 않았더라면 온 나라가 전부 오랑캐의 땅이 되고 말았을 것이다. 거란의 2차 침공 때 강감찬이 현종에게 몽진을 주장한 일을 꺼낸 건데요. 이상하죠? 관직을 임명하면서 왜 갑자기 거란의 침공 얘기를 꺼냈을까요? 왜냐면 이 해에 거란의 3차 침공이 일어나거든요. 계속되는 거란의 침공으로 이미 나라엔 전운이 가득했기에 현종은 이때부터 강감찬을 총대장으로 삼으려고 미리 승진을 시켜둔 것 같습니다. 이로부터 5개월 뒤인 현종 9년 10월, 현종은 강감찬을 서북면 행영도통사로 삼습니다. 이로부터 2달 뒤에 3차 고려거란 전쟁의 첫 전투가 벌어지니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강감찬을 총대장으로 삼아 전쟁 준비를 시작한 것으로 보여요. 첫 전투 때 고려군이 무려 20만이나 동원된 것으로 보아 이때부터 이미 강감찬을 총대장, 상원수 겸 서북면 행영도통사로 삼고 전쟁 총동원령을 내렸을 것으로 보입니다.